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를 전략선곡으로 지정한 이래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전략공천 성적을 살펴봤습니다. 전국 시즌을 앞두고 수십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목포 실내 수영장이 엉터리 관리로 곰팡이 천지로 변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음식 저장 용기로 사용했던 옹기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대를 이어 전통 옹기의 맥을 이어온 부자를 만나봤습니다. 광양에서 미래 기대주로 관심을 모았던 한 회사가 사무소 위조와 횡령 등의 의혹 속에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양양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를 전략선곡으로 발표한 이후 민주당이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지면서 예비후보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광주 지역 후보를 전략공천한 성적표는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을을 전략선곡으로 지정한 이래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던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은 전략공천을 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략공천 실패의 상처가 깊은 서구을 유권자의 손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김강진 예비후보도 유권자의 선택권 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경선 원칙을 강조했고 양부남 예비후보 역시 전략공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 것에 더 나아가 민주당이 서구을에 무공천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소수 정당들의 정치 진출에 활로를 열어주는 통큰 정치를 실현할 것인가. 민주당은 8년 전과 12년 전에 치러진 20대와 19대 총선에서 광주의 전략공천을 실현했지만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양양자 등 3명을 전략공천했지만 모두 국민의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고 민주당은 광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서구갑 여성 전략지역구 지정을 두고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등의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의를 더 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략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의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전략공천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다음 주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지역의 민심을 청취한 후 서구을의 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목포시는 55억 원을 들여 실내 수영장을 개보수했는데요. 전국체전이 남긴 자산으로 자랑했던 수영장이 엉터리 관리로 곰팡이 천지에 곳곳이 고장나면서 전지훈련단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실내 체육관의 다이빙 경기장입니다. 바닥이 노란 녹물로 채워졌습니다. 천장에 있는 철골 구조물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얗던 경기장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곳 수영장은 습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벽을 문지르면 곰팡이가 묻어나옵니다. 수조 아래 배관이 파손되는 등 고장도 잇따르면서 전지훈련을 예약했던 선수단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다가 수영장 수영을 못해갖고 원래 청소년 한 개가 이렇게 바로 고장나는 상황이 거의 없긴 없는데.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수영장 역시 관리는 엉망입니다.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천장에서 떨어진 녹물은 그대로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55억 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던 목포시. 정작 경기장 습기를 관리하는 공조시설 개보수는 전문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예산이 그 55억 딱 있어가지고 공조시설 무슨 예산이 결국 기존에 있던 공조시설에 노후가 심해지면서 수영장 전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수영장의 공조시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온갖 쓰레기와 녹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기능이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 역할을 못한 건 그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야죠, 당연히. 경기는 찍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체전을 계기로 실내 수영장 등 지역의 스포츠 자산을 남긴 것을 자랑해온 목포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뒷전이 돼버린 엉터리 관리에 얼마 남지 않은 전국 소년체전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 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 증가와 안정적 정주 여건으로 기업도시의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서울역에서 전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 143억 원을 모금하고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44만 명을 돌파한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올해 더욱 풍성한 답례품과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음식 저장 용기로 사용했던 옹기가 현대어로 인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3대째 전통 옹기의 맥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 예술작품으로도 탄생시키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칠량면의 한 마을에서 3대째 전통 옹기를 만들고 있는 정영균 씨. 1980년까지 마을 전체가 옹기 제작과 판매에 매진할 정도로 왕성했지만 김치 냉장고와 플라스틱 상용화로 지금은 정씨 일가 한 곳만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예쁜다고 하면 내가 옹기 마을인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그것이 아서서 그 맥맥이나 이어가자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또 한다 함께. 네모난 판을 물레를 이용해 돌리면서 쌓아 올리는 전남 옹기의 특징인 쳇바퀴 탈인 방식으로 옹기를 빠르고도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들 정영균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96호인 아버지의 기법을 30년째 전수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통은 고수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옹기를 그릇을 넘어 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겁니다. 백자 흙과 옹기 흙을 섞어 거대한 달 항아리 모양의 옹기를 만드는 등 작품화에 나섰습니다. 옹기의 장점은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좀 크지만은 좀 온화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정 씨 부자는 올해부터 외국인 대상 옹기 투어와 도예 전공자 워크숍 등을 통해 옹기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릴 계획. 정 씨 부자의 옹기 사랑에 강진 봉황마을의 가마는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미래 기대주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광양의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 대표이사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설을 다 짓고도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공장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곳인데 회사 간부에 대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세계 최초이자 친환경 기술로 주목을 받았던 광양시 초남공단의 한 공장 착공식. 폐플라스틱에서 재사용 가능한 기름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당시 폐플라스틱 처리의 모범 사례로 거론됐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인 김모 씨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회사 설립 당시에는 이 회사의 감사였습니다. 김 씨는 2021년 5월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6만 주 6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7,500주는 본인에게, 나머지는 5명에게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총 의사록에는 주주 6명이 전원 참석했다고 돼 있지만 김 씨를 제외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총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주주들. 결국 의사록과 차용증, 신주식 청약서와 주식 인수증 모두 김 씨가 꾸며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 주식을 받고 나중에 공장이 준공이 되면은 이제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제 명의 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알아서 했던 것이죠. 이렇게 허위로 주총을 연 건 본인 주식을 불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일부 주주들의 주장입니다.
2021년 5월에 모든 위조나 이런 부분을 행위를 해놓고 본인이 회사에 대한 그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주주들은 김 씨에 대해 배임 횡령 의혹도 제기합니다. 법인 통장 내역을 보니 치과와 약국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확인된 겁니다. 법인 설립 후 투자받은 10억여 원 가운데 8개월 동안 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잡았습니다. 치과, 약국, 병원 사소한 걸 다 쓰고 자기 생활비까지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도 많이 가고. 현재 김 씨는 주주들의 말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일부는 기소로 검찰에 넘겨졌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회사 통장의 잔고는 0원. 세계 최초라며 총만 받던 공장은 다 짓고도 한 번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빈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도 명절 준비로 한창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 상인과 손님들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서교동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30년간 이곳에서 김밥집을 운영 중인 김영미 씨는 최근 가파르게 올라간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늘 저게 작년에는 5천원어치도 저거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어치고요. 그냥 지갑을 못 열도 너무 비싸니까.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온 손님들도 부담입니다. 다 올랐지. 응, 다 비싸. 모처럼 맞은 대목이지만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너는 비싼데 손이 얼마나 오겠노? 별로 없죠. 무엇보다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과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는 한 개당 4,000원, 배는 한 개당 5,000원인데 선물용 사과는 한 박스에 8만 원, 배는 6만 원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과는 40%, 배는 13% 오른 겁니다. 과일 가격이 치솟은 이유는 지난해 많은 강수량과 각종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파로 가격까지 올라간 시금치나 대파도 설 상차림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상차림 비용은 재래시장의 경우 4인 기준 27만 8천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상차림 물가가 하루와 다르게 오르면서 지자체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대표들과 간담회와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이 경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을 최대한으로 자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높아지는 물가로 힘든 요즘.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상차림 비용마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강진군 칠량면의 한 교차로에서 5명이 타고 있던 1톤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화물차와 부딪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30분쯤 진도군 고군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갓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졌으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지역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원희 예비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자신이 하위 컷오프 대상이다, 지방선거 당시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시켰다 등의 허위 비방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게 민영사상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윤석 예비 후보는 지난 25일
지방선거에서 8,000명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른다며 경선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은 무안이 피해를 보고 광주만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8분이 더 걸리는데도 무안공항역 경유를 감내했다며 광주 시민은 또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후 4월 24일쯤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어 무안 군민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 시간 작업을 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영하 5도 안팎으로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로 대기가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낮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도로 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어 보행 및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목포 영하 3도, 영암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해남이 영하 5도, 광진은 영하 4도로 추운데요. 낮에는 10도에서 11도로 포근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4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숯가나. 우와, 이쁘다. 마음에 들어? 유나 시집 가면 다 줄게. 정연아, 결혼하자. 내 돈, 내 뜻대로.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이거 뭐지?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에 바삭한 어니언과 베이컨, BBQ 소스가 착!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쿼터 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